이제 대망의 이제 유전 파트 하면 크게 4개의 파트로 되어져 있어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그 다음에 맨델의 유전,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유전병, 이렇게 총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세포 주기와 분열은 배우고 맨델을 안 배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맨델의 유전하고 사람의 유전은 한 세트예요. 그냥 하나야. 단지 완두콩 가지고 하거나 초파리 갖고 할 거야. 그러면 맨델이 되는 거고, 사람 가지고 할 거면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데 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단지 완두콩 갖고 할 건지 사람을 갖고 할 건지, 하지만 패턴 똑같다라는 거 잘 봐주시면 되어지고요. 자,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맨델의 유전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그대로 연결 지어져 있는 게 사람의 유전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유전병. 그런데 이 유전병 여기는 나중에 내가 생명과학 관련 학과를 갈 거다. 근데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될 거고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생명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딱 여기 때문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여기서부터 맨델의 유전부터 사람의 유전병에서 베이직은 중등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 딥하게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 베이직을 끌고 들어와서 심화까지 붙어 있는 게 이제 고등 과정인데, 단언컨대 뭐 물리 전공,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 생명과학 선생님 다 있는데, 난 이제 물화생을 다 강의하면서 내가 느꼈다기보다 사실인데,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물리가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서 어느 단어, 물화생지 중에 어느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유전이에요. 화학이 어려워? 얘가 더 어려워. 물리 어렵다고 그러지? 아니야, 얘가 더 어려워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살짝 지워버릴게요. 자, 맨델의 유전할 때 일단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용어 정리가 정확히 되어 주셔야 돼요. 용어 정리가. 그렇대요. 왜 시계가 멈춰 있을까? 시계 이쁘지 않니? 선물 받은 거야. 시계가 안 돌아가. 밥 줘야 되네? 나도 밥 줘야 되네. 자, 수업할게요. 미안해. 따지기 좀 했어. 자, 용어 정리. 첫 번째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누가 있냐면 우성, 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성은 좋은 거 같고 열성은 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성과 열성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손에게 발현이 돼요. 발현이라는 말의 뜻은 드러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성이 되는 거고, 열성인 경우에는 자손에게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둥근 완두가 있어요. 둥근 완두가 있고요. 여기에는 쭈글탱이, 주름진 완두가 있어요. 라고 했었을 때 얘가 둘이 교배를 통해서 자손이 이제 부모 때가 있고 자손 때가 있을 거야. 그랬는데 난 좀 특이하게 갈게. 얘가 주름진, 아니다, 교과서적으로 가자. 둥근 완두가 나왔어요. 그러면 혼자 만든 건 아니야. 둘이 합쳐져서 얘가 나온 거거든. 그리고 이 자손이 둥근 완두이네를 통해서 여기께 드러났네, 자손에게 드러났네. 그러면 너가 우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주긴 주었는데 발현되진 않았어. 둥근 완두가 안 나왔어.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는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가의 개념이 아니야. 자손에게 발현이 되었니 발현되지 않았니의 문제인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잡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난 솔직히 이 단어 자체가 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단어보다는 해석하지 말고 이 단어가 더 좋은데, 사실은 이 단어도 쓰고 지금 할 것도 나오는데 뭐 어떻게 나오면 얘는 동형 접합이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이형 접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거는 단어만 이해하면 돼. 접합이니까 합쳐진 거지. 접합은 합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같은 동일한 형태로 접합됐다는 뜻이고 다른 이질적인 것이 형태가 접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난 A형이다 손 들어보세요. 봐요. 민재 A형이구나. A형이야? A5형인 A형이야? 몰라요. 엄마 아빠 혈액형 아니 혹시? 네. 얘기해봐요. 엄마 혈액형, 아빠 혈액형? 엄마가 B, 아빠가 아빠가 A.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게 엄마야, 엄마고 그 다음에 아빠야. 모르긴 몰라도 나는 엄마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아요. 엄마는 A5형인 B5형인 B형이어야만 해요. BB인 B형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니까 아빠한테 A를 받고 엄마한테 O형을 받았기에 민재는 A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빠 혈액형 어떻게 돼요? 첫째 오빠요. 첫째 오빠, 둘째 오빠, 네 동생. 첫째 오빠. A, B요. 첫째 오빠가 AB형? 여기 누구야? 건재가 AB형? 건재가 AB형이야? 시연이는? B요. B형. 너 동생은? B요. 됐다. 그러면 아빠 혈액형도 아는 거지. 왜? 엄마한테 B는 받긴 받았지. 근데 B형이야. 그럼 A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빠는 A5형인 A형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형이긴 A형인데 AA인 A형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BB인 B형일 수 있고 OO인 O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E형, 동형, 동일한 것끼리 접합한 거고 여기서는 A5인 A형, B5형인 B형, 그 다음에 AB인 AB형 이렇게 지금 굳이 이 단어는 조금 느낌 오십니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약간 영어로 한다면 얘를 호모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뭐라고 있냐면 헤테로라고도 읽는 이제 약간 전문서적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순종작정이라는 어휘 나오면 하면 되고 너희들 머릿속에 요걸로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납득이 잘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별표 칠게. 그 다음 얘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문제상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면서 순간 가볍게 갔다가는 틀릴 수 있는 문제들. 그 세포 분열 나왔어요? 6부? 출력했어? 애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아우 영민하십니다. 영민? 자, 보십시다. 한번 보고 싶다. 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학원 오라고 그래. 진짜 잘해준다고. 싫어요. 걔. 진짜 싫어. 걔도 너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 걔 아직도 저 못 잊었어요. 빵 터져서 웃을 뻔했네. 저희가 맨날 찾아온다고요. 진짜 짜증나게. 때리려고 온 거 아니야? 진짜 때리고 싶어요 제가. 아니 걔가 너를 말리지 마. 나도 오늘 친구 사람 하나 때리고 경찰서 갈 거야. 나와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중2 때서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한 친구 사귀었거든. 맞아요. 비웃냐 너 지금? 야, 아니 쌤. 야, 난 굉장히 유명했어 우리 커플은. 아니 그 여자가 바람 폈잖아요. 조용히 해. 나의 러브 스토리를 네가 그렇게 비하하지 마. 모든 교회 남자. 조용히 해. 맞아요. 근데 너 진짜 충격적이었어. 너희가 그런데 나는 오죽하게 있노. 자,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 네? 송구영신 예배 때는 봐.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뭐냐면 12월 마지막 날에서 새해로 가는 그 11시, 10시에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이제 9년하고 신년을 예배로 하는 걸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어른이 되면 결혼하면 각재 살잖아. 그럼 각자 근처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해만큼은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는 게 보통 상례거든. 그때 해마다 보는 건 아닌데 몇 년에 한 번씩은 마주쳐. 잘 지내고. 쌤 첫사랑 아니에요? 그게 뭐가 왜? 뭔가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어쨌든 결혼했잖아. 나도 결혼했고 걔도 결혼했고. 아니 결혼했어요? 걔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 안 할 이유는 없잖아. 남편이 그랬던 거 알아요? 모르겠지. 근데 그렇게 할 정도면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해서 그러진 않고요. 그때는 그냥 좋게 생각하면 어렸으니까. 그다음에 환경이 그랬으니까. 나는 그런 반대 환경이었고 그 친구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그런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어. 왜 이상한 데에서 반대해요? 그러면 아픈 걸 그럼 계속 아프다고 얘기해 좋게 끝내서 걔한테도 차 한 잔 마시면서 굳이 그런 얘기를 그게 나한테 그렇게 내가 자기가 그랬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나한테 오빠는 좋은 대학교 가서 나 버렸잖아 뭐 이런 말을 해. 미안 그랬지. 쌤 종교.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왜? 수업해야 되니까. 자 보십시다. 여기서 표현형. 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종교 믿을 것 같아 보였니? 네. 믿는 이유가 아이비래요. 있나요? 왜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는 믿어. 계신다는 거. 쌤 근데 왜 귀신을 안 믿어요? 내가 귀신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 귀신이 싫다고 했지? 말을 하고 들어와야지. 훅 들어오면 놀래 안 놀래? 난 그게 싫다는 거야. 왜 갑자기 나타나? 그리고 대낮에 나타나니 밤에 돌아다녀. 놀래게. 저 귀신 본 적 있어요. 낮에는 너무 밝은가 봐요. 그런가 봐. 난 그래서 밤에 다니는 거 별로 안. 그리고 왜 깜깜한 데 돌아다녀? 밝아서요. 아니 니네들 아니 빨간 그냥 불. 밤인데 학원에다 오늘 뭐 놓고 와가지고 갔는데 학원 복도에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도 얼마나 놀랐을까 민재를 봤으면 민재다 뭐 이러면서 다행이야 강민재를 안 만난 게 어디야. 왜? 귀신도 오줌을 지렸을 거야. 자 표현형하고 알았어 그만 죽여버릴 거야. 자 표현형과 학생들 여러분 이건 나쁜 거예요. 자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얘는 저 가야 돼. 잘 가요. 저도 그냥 갈래요. 미친 거 아니야? 발현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 발현된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유전자를 기호로 표현해. 기호로 표현한 다음 어떻게 해? 얘를 모두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뜻이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자 별건 아니고 들어보면 돼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학생이 A형이야. 자 B형 흔드세요. B형. B형 잘 가. B형이 있어요. 자 A, B형 흔드세요. 나머지는 O형이야? O형? 대답을 안 해. 그 다음에 A병, 그 다음에 A병. 강민지, A병 아니야? 오현이에요. 왜? 근데 누가 봐도 오현인데. 전에 그 언니가 AB하면 얘기했던 아 맞다. 우리 집 나가네. 연진이. 신나가 뭐예요? 자 이렇게 A형이야, B형이야, O형이야, AB형이야 그냥 드러난 것만 표현했어. 잘 가요. 그런데 A형에는 A인 A형도 있고 O형인 A형도 있지 않니? 유전자를 이렇게 기호로 A나 O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모두 다 표현했다고. 여기서는 드러난 A만 표현한 것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현형은 우성만 표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유전자형은 이렇게 동형접합이나 이형접합을 모두 기호로 표현한 것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B인 B형일 수 있고 BO인 B형이 있을 수 있고 얘는 때려 죽어도 A, B형이니까 똑같고 얘는 O인 O형이 되는 것이지.
어떤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너희가 선생님이라면 A 표현형으로 문제를 낼까 유전자형으로 문제를 낼까? 그대들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전자형 문제 낼래요? 네. 이유는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이렇게 대놓고 다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니? A형 해놓고는 이거 인지 하게끔 문제 낼래요. 아니 근데 AA랑 AO가 좀 더 뭔가 생소하지 않아요? 이게 익숙한데 이걸 둘 중에 하나를 경우의 수를 잡는 게 문제 내는 게 더 맞을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문제로 내는 게 나을지 학생이라면 얘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지. 하지만 선생님이라면 이걸로 표현해서 애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표현형 유전자형을 잘 따져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살짝만 봐주면 되는데 검정교배라는 것이 있고요. 검정교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가교배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가교배라는 말을 안 쓰고 자가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배라는 단어보다 수분이라는 말로 어떤 거냐면 먼저 자가수분은 여기 있는 걸 일로 갖고 올게. 여기서 뭐냐면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하는 것을 교배라는 말과 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암수가 수정되는 거 있지. 이게 동물이야. 그러면 교배라는 말을 쓰고요. 암수가 수정이 돼. 근데 그걸 식물들이 그런다라면 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인지 구별이 되니까 수정이 일어나는 건 똑같아. 근데 꼭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형은 아니야. 표현형끼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형, A형끼리 교배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A 오면 AO는 AO랑 교배했을 때로 우리는 자가수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검정교배를 들어갈게요. 검정교배. 얘는 일단 조건이 뭐냐면 이제 요 용어랑 같이 맞물려 이 검정교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 검정교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교배를 통해서 우성, 열성, 순종, 잡종, 표현형, 유전자형의 개념적인 용어가 얼마큼 잘 정립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 내는 문제가 검정교배 문제예요. 검정교배네? 끝나지만 검정교배 문제네? 얘네들 알려고 얘네들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려고 출제하셨구나 라고 하면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된 거지. 언더가 스탠드가 되셨습니까? 자,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일단, 순종이어야 돼요. 순종, and, 그리고, 어떻게 되면, 열성이어야 돼요. 일단, 여기 잘 봐. 해볼게. 일단,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유전자 구성을 봐야 되니까, 둥근 완두가 있는데, 얘를 라지 R이라고 하고, 주름진 완두를 나는 스몰 R이다라고 할게요. 일단 했어. 그런데 여기 I가 얘가 이제 표현형이 어떠냐면 우열관계는 얘가 우성이고 얘가 둥근 완두예요. 둥근 완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표현형상 보면 둥근 완두야.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형으로 표현해 볼게. 유전자형으로 보게 되면요. 라지 R인 둥근 완두인지 아니면 라지 R 스몰 R인 둥근 완두인지는 모르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거는 둥근 완두이지만 이렇게 된 유전자형이 순종인 둥근 완두인지 잡종인 둥근 완두인지는 모른단 말이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검정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면서 열성이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 순종이니까 같은 동형접합이어야겠지요? and 열성이니까 요 아이, 그러니까 스몰 r이라고 표현하는 거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봐라. 여기서 순종, 잡종, 열성, 우성부터 표현형, 유전자형 다 나오잖아.
자, 그럼 해보자. 여기서 이제 스몰 r, 여기서도 스몰 r.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안 나와? 한쪽에선 라지, 한쪽에선 스몰이니까 이렇게 유전자이 나오면서 누구밖에 안 나와? 100% 둥근 완두만 발현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밑에 걸 가보자. 밑에 걸 가보게 되면 이쪽에서 라지의 이쪽에 스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스몰을 받을 경우도 있네.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얘는 둥근 완두가 되어지지만 얘는 누가 될까? 주름진 완두가 되어지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검정교배를 통해서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검정교배라고 하고, 자가수분은 꼭 잊지 말자. 같은 유전자, 표현형이 아니야. 유전자 구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거끼리 교배했다라는 거. 이건 일단 기본적인 용어 정리니까 잡아주셔야 합니다.